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 출장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요, 한인사회에 갖가지 사건 사고가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인 관련 사건 사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선물 기능에 해외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라는 특급 정보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대한 보너스 뉴스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소식,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시작할까요? 고등학교 동창회 예산 14만 5천여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한 한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에 따르면 얼바인에 거주하는 58살 한인 이모 씨는 S고등학교 동창회 예산 14만 5,665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동창회장에 임명된 이 씨는 이듬해 1월 동창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1년 정기 예금으로부터 약 11만 달러를 갑자기 인출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또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동창회 재무에게 자신이 돈을 인출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3개월 기한을 주면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예비 신문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동창회 관련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웃지 못할 일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실제 유죄라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그런데 뭐 꼭 그런 범죄 행위 아니더라도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미국 동창회에는 참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서울대나 연세대 이 동창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인간관계도 많이 넓히고 또 심지어 동창회 총무까지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 무려 10여 년 만에 이렇게 들통나는 등 참 그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그런 일도 물론 이번 사건과는 별개입니다만은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60대 한인 남성이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타운의 카페 업소에서 한인 여주인을 총격살해하고 주변 목격자에게도 총격을 가하는 등 만취 총격 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9시 40분쯤 달라스 지역 로얄 코리아타운 플라자 쇼핑몰 내 한인 업소 해피데이 카페에서 한인 62살의 조완백 씨가 카페 업주인 한인 강희정 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상을 입은 업주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달라스 지역 한인사회는 이 사건으로 지금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조 씨가 한 여성과 동행해서 해피데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업주 강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에 업소를 나갔다가 15분쯤 후에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처음 카페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만취 상태였으며, 이에 업주 강희정 씨가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라고 하자 조 씨가 이에 반발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갔고, 이후 총을 갖고 들어와서 서너 발의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카페 안에는 또 다른 한인 정모 씨 등 한인들이 있었는데, 용의자 조 씨가 업주 강 씨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정 씨와 손님 일행이 총을 든 조 씨를 갑자기 다 제압을 해서 다행히 이 경찰에 인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달라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총격 용의자를 제압해서 더 큰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면서 이들은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지역 아메이지 포인트라는 주거단지에서 무단 침입 절도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참 교묘해서요, 우리들도 이 법행 수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를 당한 한인 이모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에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출근한 뒤 그의 아내는 평소처럼 아들을 프리스쿨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섰다가 차 타이어에 공기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타이어샵부터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고치려고 간 아내는 누군가 타이어를 칼로 찢어 놓은 것 같습니다 라는 타이어샵 직원의 설명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단 고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관문은 부서진 채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아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귀중품과 현금은 모두 털린 상태였다며
한국 갈 때 쓰려고 따로 빼둔 현금 $5,000와 아내의 명품 가방 7개, 또 다이아몬드 반지, 커플링 등 이 귀금속까지 모두 도난당한 그 물건 피해 액수만 6만에서 7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범인은 금품이 있는 곳을 알고 털어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아이를 프리스쿨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보통 15분 정도가 걸리지만 그날은 찢어진 타이어를 수리하고 오느라 40여 분이 걸렸는데 범인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집안과 아파트에 CCTV가 있지만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서 용의자 식별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흐릿하게 찍힌 집안 CCTV에는 복면을 쓴 용의자 한 명이 포착됐고 당일 아파트 CCTV 화면에서는 수상한 차량 이 빨간색 도요타 RAV4 한 대가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시간 후에나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범인을 잡았느니 용의자를 포착했느니 이렇다 할 얘기도 경찰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3일 동안 밤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자꾸 밖을 내다보게 된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요, 아예 지난달부터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남편 이 씨는 밝혔습니다. 이 귀중품 6만 불, 7만 불어치 도난당한 그 피해도 피해입니다만은 이 범죄 행위를 당하면 이런 트라우마, 이것도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어서 극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고입니다. 지난 3일 헐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테슬라 화재 사고의 사망자가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색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31살의 모니카 서, 한국명 서현미 씨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2시 30분쯤 서 씨와 일행이 탄 테슬라 X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 인근 식당 패티오와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곧 이어 이 차량에는 불길이 일었고 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서현미 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 씨는 LA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이 패션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의 한 지인은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니카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유일한 승객이었고 물론 뒷자리에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중상 정도만 입었지 사망하진 않았어요. 자, 모니카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유일한 승객이었고 현장에서 차량에 갇혀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시 운전을 했던 남성 운전자는요, 서 씨를 구조할 생각도 안 하고 차량에 불이 붙기 전에 빠져나와서 뒤따라오던 지인의 차인 모양이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추후에 경찰에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서 체포가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현장을 빠져나와서 다음날 술이 깬 후에 붙잡히면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받아도 음주운전이라는 증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옆자리에 서현미 씨가 정신을 잃고 안전벨트를 풀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을 옆에 놔두고 도주해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음주운전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서라도 그에게 가중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목격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트기 엔진 같은 커다란 굉음 소리가 들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차량의 문제인지 운전의 문제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민 약 4천만 명 가운데 700만 명 정도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주택 보유율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전체 주민 대비 주택 보유율이 18.35%를 기록해서 전국 50개 주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와 뉴욕이 19.36 그리고 20.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에 있는 메인주는요, 주택 보유율이 무려 32.71%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주민들이 가장 자기 집을 많이 가진 그런 주에 메인주가 올랐습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주택 보유율이 낮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국에서도 생계비가 가장 비싸고 부동산 매물도 부족하고 또 치솟는 이자율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자가 보유의 꿈, 내 집 소유의 꿈이 그냥 그야말로 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푸념이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1,35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민은 몇 명이 사느냐? 3,950만, 거의 4천만 명 가깝게 캘리포니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1,350만 채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또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4천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726만 명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는 누군가의 집을 렌트해서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이다. 그런 영향을, 집값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텍사스가 이제 주소득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바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도 네바다도 주소득세가 없잖아요. 거의 9% 10%인데 한 달 10,000불 벌면 1,000불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주소득세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또 집값도 비싸지만 세금도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 강풍을 동반한 얼음 폭풍이 닥쳐서 100만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퀘벡주 일대에는 지난 화요일 어는 비와 함께, 어는 비, 뭐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용어가. 어는 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어는 비와 함께 시속 40마일의 강풍이 몰아닥쳐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력선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는 비라는 것은요, 온도는 영하인데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눈이 아니라 물방울로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는 지면은 영하니까 영하의 그 지면에 그 물방울이 닿으면 곧바로 얼어붙어서 살얼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입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어는 그런 비, 그래서 어는 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퀘벡주의 이 전력선은 쓰러진 나무에 파손되거나 어는 비가 만든 살얼음 덩이에 덮여서 크게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11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겨서 긴급 인력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몬트리올은 50여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몬트리올 시내 주요 병원들은요, 비응급 수술은 모두 연기됐고 역시 또 비응급 진료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그래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전력회사 측은 1,100명의 복구 인력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했다라며 의료기관 그리고 주요 기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작업을 마친 뒤에 오늘 오후까지 한 70 내지 80%가량의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몬트리올 시내 곳곳에는요, 이 쓰러진 나무 더미로 인해서 도로가 막혔고 또 주택가에서도 자동차를 덮친 나무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남서쪽 70km 떨어진 약 한 45마일 정도 떨어진 레코토 시에서는 폭풍에 부러진 나무를 정리하던 60대 남성이 떨어진 가지에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검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후안 멀천 판사와 그의 가족이 수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수십 건의 위협이 이 멀천 판사와 법원에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 직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 멀천 판사를 매우 당파적인 판사다라고 비난한 데 이어서 이 멀천 판사는 물론 또 그의 가족을 향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이들이다라는 이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머천 판사의 딸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바이든과 해리스 캠프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좌표를 딱 찍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해라라고 좌표를 찍은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이후 그의 지지자들이 머천 판사와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또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도 협박받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 브래그 검사장은 물론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화와 이메일, 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소가 임박했었던 지난달 24일에는 난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타이핑으로 친 그런 그 살해 메시지와 함께 백색 가루가 든 봉투가 이 브래그 지검장에게 배달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브래그 지검장을 쓰레기, 짐승 등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번 기소가 죽음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위협한 바 있습니다. 맨하탄 지검 역시 이 웹사이트에 공개된 검사들의 양력을 삭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헐리우드 영화 캐릭터 울버린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죠. 배우 휴 잭맨이 피부암을 알아오다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휴 잭맨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며 피부에 기저세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은 피부암에서 가장 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휴 잭맨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면서 선블락,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휴 잭맨은 또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코에 바른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피부 기저세포암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 질환 중에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피부암 재단에 따르면 피부암은 태양에 노출되거나 실내 태닝으로 자주 발생하며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강한 햇빛을 가능한 피해야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부자 순위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였는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포브스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출신의 베르나르 아르노 이 루이비통 회장과 프랑스와즈 베탕쿠르 메이의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가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요, 지난달 10일 기준 211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7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루이비통을 내노라 하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티파니 앤 컴퍼니 등을 보유한 이 패션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아르노 회장의 순 자산은요, 전년보다 5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70조 원 증가했습니다. 세계 부자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사실 모두 남성이라 앞서 제가 11위가 이 메이에라는 로레알 회장의 손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남성이라 이 메이에 이 여성은 11위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등극했습니다. 메이에는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메이에는 키엘, 랑콤, 메이블린 뉴욕, 그리고 예시 등 이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속한 이 뷰티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입니다. 이 메이에가 갖고 있는 재산은 805억 달러, 한화로 약 106조 원 규모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부자 순위에서 선두를 달렸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는 1년 전에 비해서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이 감소한 1,800억 달러를 기록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포브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다량 처분한 데다가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자산 가치도 함께 줄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카카오톡 쓰시죠? 카톡. 이 카카오가 미국과 일본 지역 해외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이 교민과 유학생 등 미국과 일본에 사는 카카오톡 이용자들도 이 더보기 탭에 추가된 선물하기, 이 기프트 메뉴를 통해서 한국 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연인 등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제 옵션에는요, 해외 카드 결제 그 난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결제할 때 한국 내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한국 전화번호 갖고 있는 미국 사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선물 보내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해외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크레딧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제 시에 해외 카드를 선택하면 그런 절차 없이 카드사의 인증만으로 이 결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카카오톡 친구에게 식품과 뷰티 제품 등을 선물할 수 있으며 향후 모바일 교환권 등 선물 가능 상품은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카카오톡 측은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김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주정부 차원이 아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이죠.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이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 처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발의된 이 결의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이 주도를 했고요. 한국계인 앤디 김, 그리고 미셸 박스틸, 또 어머니가 한국인인 메릴린 스트리클란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상하원 합동연설이 확정된 직후에 발의돼서 연방하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점도 딱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김치. 이 김치가 맛있고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이제 당당히 기념일까지 갖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왠지 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또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